영상이 중간에 끊겨버렸네. 15분에서 열심히 아까 경제적 부분까지 했는데 재차 조금 나머지 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어디 15분에서 끊긴 부분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할게요. 자, 선생님은 집을 선택할 때 주거, 그 다음에 교통, 치안, 교육, 보건, 문화, 공원을 모두 다 조금씩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갖춘다면 정말 좋은 집이겠죠. 그러면 집값이 너무 비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높은 집에는 살 수가 없잖아, 맞지? 선생님 아직까지 뭐 나이 많지만 돈이 없네. 그래서 주거도 자 교통이 좀 편리한 곳에 주거를 좀 찾고 싶었어요. 치안 경찰서가 근처에 있는 곳, 보건 병원이 가까운 곳, 교육 선생님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 곳, 애를 키워야 되거든. 문화센터, 뭐 홈플러스나 롯데마트가 있는 곳에 주거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학교 창성고등학교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면 내가 가진 사회적 환경이 진짜로 좋은 것인가? 깨끗한 환경에서 바라볼 때 여기 산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훨씬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 친구도 그렇고 2학년, 3학년 선배들 보면 풍요로운 사회적 환경을 위해서 졸업을 한 다음에 대학을 진학하고 진로와 직업을 부산이나 수도권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가 먹고 나서 과연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정주환경의 요소인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개의 상반된 정주환경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정주환경은 저기 수상가옥이라고는 하는데 수상가옥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밑에 물이 있어. 물에서 뭐가 발생하지? 해충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이런 환경은 어떻게? 낙후되고 오염된 환경이라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은 어떨까? 물론 고층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행복하진 않을 거야. 근데 앞에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공원이 있고 뒤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도로가 잘 돼 있고 지하철이 있는 거야. 도로가 잘 돼 있고 아까 말했던 보건시설이라든가 경찰서가 바로 옆에 있어서 치안이 좋은 곳이라면 사람들이 누구나 살고 싶어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조선시대 때 이중안에 택리지라는 지리서를 보면 4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조건의 지리는 뭐냐? 풍수에서 말하는 지리라고 했는데, 자, 풍수에서 말하는 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우리는 배산 임수다. 자, 뒤에 산이 있다는 얘기야. 뒤에 산이 있으면 뭐가 좋지? 북서풍을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나라는 북서풍, 북쪽에서 뭐가 불어와요? 시베리아 고기압에 의해서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그걸 막아주고 물을 얻을 수 있다. 지금은 수돗물 탁 트면 다 나오지. 조선시대 얘기야.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풍수에서 말하는 지리 1조건이다. 그러면 갑오지의 두 번째는 뭡니까? 좋은 땅이야. 좋은 땅인데 뭐야? 비옥한 토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비옥한 토지. 땅이 좋아야지. 땅이 좋고 교역을 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있으면 교역을 할 수 있다. 돈이 도는 곳이라 하지 시장 같은 거야. 물물 교환할 수 있고 물자 교환할 수 있고 무역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뭐 생리 얻을 수 있는 땅이다라는 얘기죠. 얻을 수 있다. 경제라는 얘기야. 경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쳤던 게 산수. 우리 산수를 그냥 쉽게 말하면 경치예요. 경치.
경치가 좋은 곳이란 얘기지. 그다음 네 번째는 인심인데, 인심은 사람들 간의 마음씨, 기질이란 얘기지. 자, 생각해볼까? 님이 만약에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땅, 그리고 생리,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한 거, 경치도 좋아. 근데 그곳에 범죄자들이 너무 많이 사는 거지. 그러면 행복할까? 범죄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중한의 택리지에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지 가거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리학자도 이런 곳을 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맹자도 말을 했는데요. 맹자 누군지는 알죠? 중국의. 자,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와 보면 2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이 고서가 나옵니다. 일반 백성은 고정적인 생업이 없으면 흔들림 없는 도덕적 마음이라고 그랬어. 자, 도덕적 마음 한번 가봅시다. 도덕적인 마음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 돈이 없는데, 굶어 죽겠는데, 우리 식구가 모두 다 어떻게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어야 된다면 도덕적인 마음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왕은 백성들의 생업을 재정에 주되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게 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먹여 살릴만 하게 하여 풍년에는 배부르고 흉년에도 죽음을 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맹자가 얘기를 했죠. 그 말을, 자,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있는 지금에 뭐가 있을까?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정부가 설정하고 있어요. 그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이것과 같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 돈이 돌지 않으면, 소비를 하지 않으면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은 위태로울 것이며, 국가가 어려워진다면 일자리 충원이 되지 않아 모두가 국가 경쟁력의 악화, 나라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과거의 선인들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 경제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40.2%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긍정적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눈에 띄는데 화목한 가정.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여러분들의 답이 있었어. 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겠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댓글에다가 그런 마음은 나도 너무 부러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항상 지금 긍정적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툭하면 일이 많거나 선생님이 힘들면 너무 힘들어. 난 긍정적으로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아. 반성합니다. 자, 화목한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선배들한테 제가 이 시간에 물어봤어요. 너네 행복할 때 언제였어? 물어봤더니 되게 소소하게 뭐를 얘기를 했냐면, 부모님이랑 여행 갔을 때 정말로 행복했어요 라는 아이들이 5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행복을 나는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과거에 부모님이랑 여행을 갔을 때 나도 행복했었는데 이런 발언을 못했단 얘기지. 근데 친구들은 해줬어. 자, 올해 친구들도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나는 작은 것에 만족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깨끗하고 착하다,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부럽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 의식주가 있어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자아실현의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헬스, 건강, 운동을 하려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위해 와이프한테 돈을 달라 했어. 그랬더니 안 돼요. 왜 안 돼? 아이들 학원비, 그리고
애들한테 써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은 거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려웠다. 자,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속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결과표를 보면 1인 가구의 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결혼을 못한다는 얘기야. 왜? 결혼해야 되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얘기지. 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여 살려야 되는데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다. 두 번째, 1인 가구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결혼을 못하는데 애를 어떻게 낳아?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 위에 밑에 보면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난. 돈이 없어요. 쓸 수가 없는데 쓸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경제난이 발생하고 국가 경쟁력 약화가 돼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가. 자, 선생님이 준비한 건 경제적인 조건 1, 2 조건까지를 준비했고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은 이후 강의에서 제가 멋진 또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행복을 위한 일반적 조건이 까다롭고 어렵다. 쟁취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좀 정리해보고 다음 시간에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